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용진 편집장입니다. 네. 반응이 안 좋아도 노래를 할 예정인데 그 김용진 편집장이라고 하니까 되게 저도 낯설어요. 저는 그 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이름으로 써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피터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김용진 하면 저도 낯선데, 뭐 여기 와서 그 이름을 들으니까 또 새롭기도 하네요. 보통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독립출판, 동네 책방 이런 주제로 또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좀 새롭기도 하고, 그만큼 요즘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립출판에 붐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처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2010년도였어요. 부산에서. 그때 독립출판에 붐이 온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크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계속 얘기할 걸 어느 날 보니까 독립출판에 붐이 왔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제목을 써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너무 얘기할 자리가 없고 사실 노래할 자리는 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끝날 때쯤 노래를 한 곡 할 예정인데 너무 노래할 자리가 없어서 너무 노래가 그리워서 하는 그런 건데, 얘기할 자리도 사실 많지 않고 그런 때였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근데 다들 관심사가 다르실 테니까 한 명씩 물어보고 뭐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 싱클레어는 2000년에 창간됐으니까 올해로 이제 20주년이거든요. 싱클레어 얘기에 관심 있으실까? 관심 있으세요? 그 얘기도 좀 하고 독립출판이라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강좌를 만든 동네 책방, 서점이 계속 사라지다가 갑자기 동네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서점이 갑자기 사라지다가 대형 서점만 남다가 인터넷 서점만 남다가 동네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책방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범주에서 카운팅 할 때까지 500개가 넘었습니다. 전국의 동네 책방이라고 이름 붙인 책방들이. 그런 현상은 어떤 걸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했던 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정신이 다른 때도 아니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벌어지고 있을까, 여기 어떤 정신이 들어있을까, 이런 것도 평소에 전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기할 자리가 없었는데요.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윤여정 선생님이 상을 받았잖아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떠오르는 그 인터뷰 상이 있었어요. 그 상 얘기를 잠깐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상 혹시 아세요? 뭔가 대단한 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음악 여러 분야에 사실은 주는 상인데, 2017년에 여기가 되게 분야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심각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저한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날. 대중음악상 큐스포크 노래 이랑 신의 노래 축하드립니다.
김정은의 신의 놀이는 일상의 노래방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증명한 작품으로 소소하면서도 신선한 포크 음악의 이랑이라는 가수가 이때 그 최우수 포크송상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박수 이 상을 부탁드립니다. 받았는데 아마 뭐 이랑이라는 가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랑입니다. 그 수상 소감 몇 분 해도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제 친구가 최근에 돈과 명예와 재미 세 개 중에 2가지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상식은 2가지 이상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상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받아서 다행히 올라왔지만 그래서 명예는 충족이 된 것 같은데 재미는 없고, 재미 있으세요? 재미 없으시죠? 재미는 없고 그 다음에 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명예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 사실 보통은 이렇게 수상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만을 얘기했어요. 상금이 왜 없냐. 친구가 어떤 일이 돈이나 명예나 재미 중에 2가지를 주면 그건 괜찮다 이랬는데 이 한국 대중음악상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이에요. 명예로운 상인데 이 상을 받았는데 내가 명예는 충족이 되는데 일단 재미는 없고 그렇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불만스럽다.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후에 여전히 상금은 없습니다. 참 문제예요. 이거 이러네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 그런 뭔가 거지 같잖아요. 되게 비슷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랑 씨가 이 트로피를 경매에 붙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팔아야지 제가 뭐 돈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오늘 트위터에도 썼는데 제가 1월에 수입이 42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음원 수익이 아니라 그냥 전체 수입이 42만 원이고 2월에는 조금 더 감사하게 96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아티스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상금을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는데 이게 상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을 보시면 굉장히 인테리어로서도 훌륭한 메탈릭한 디자인의 네모난 큐브형의 대중음악상 상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랑 신의 놀이 이런 글자도 박혀 있고요. 이거 제작하는데 아마 한 단가가 얼마 들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월세가 50인데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부터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네, 팔렸습니다. 다행히. 전 떨었어요. 아무도 안 살까봐. 왜냐면 5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약간 그 장면을 보면 그 뭐라 그러지? 소품으로 쓰실 수 있는 기회 더 안 되고 그럼 저는 트로피가 현찰로 보내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명예와 돈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재미도 얻으셨어요. 네, 재미는 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얻으셨으니까. 네. 예. 사실 저는 이 시상식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랑 씨는 이제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시상식 보면서 아무도 안 살까봐 떨었는데 다행히 한 분이 현찰을 5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서 사실은 흐뭇한 이야기로 끝났죠.
만약에 아무도 안 샀으면 어떻게 됐,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랬겠죠. 이렇게 썰렁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가 뭐 이 안에서는 많이 나왔을 텐데, 이란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팔렸으면 그 자리에서. 저는 뭔가 또 재밌는 멘트를 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중에 트위터로 팔겠다라든가.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뭐 윤여정 씨의 그런 코멘트들도 되게 사실 오늘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싶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최신이니까 잘 못 보셨을 것 같은 이거를 같이 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모습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출판, 독립이라는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 대중음악상은 매번 BTS도 순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참여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대중음악 전반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고, 사실 상을 받으면 다들 되게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야, 뭐 이거 명예만 주면 됐지, 야, 이런 거 주면 되지, 나머지 것들은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흐름 속에 이 대중음악상이라는 아주 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실제로 음악을 하는 인디 뮤지션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됐었는데, 아마 그런 지점을 약간 일침을 놓듯이 얘기한 퍼포먼스겠죠. 저는 뭐 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다만 스스로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를 할 수 없겠다, 나는. 그 정신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자리에서 그게 50만 원에 팔리지 않았어도 저는 크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뚜벅뚜벅 갔을 것 같습니다. 그 독립출판이나 이런 독립적인 인디 뮤지션이란 말이 먼저 있었잖아요. 인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 출판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런 출판이 계속 이어지고 요즘에 트렌드인 건 이런 정신 비슷한 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각자 삶이 되게 다르겠지만 사실 삶은 되게 위태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되게 부드럽게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큰 흐름은 좀 그냥 이 큰 흐름에 맞춰서 조용히 있어라. 만약 뭔가 불만스러워도, 아니면 뭔가 모순이라고 느껴져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이야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이상하다,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화적으로 인디 문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 그 인디 문화는 아까 관객처럼 참 놀라워요. 현금 50만 원은 제가 갑자기 여기서 저는 싱클레어를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현금으로 받으면 그렇게 미리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걸 반응해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그 순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이 인디 뮤지션인 이랑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사람을 심어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누군가 내가 얼굴 모르는 어떤 사람의 반응인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인디 문화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점도 생각해보면 그 전에 동네에 있던 서점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졌었는데, 지금은 더 작은 서점이고, 지금은 내가 필요한 책이 더 없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서점들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싱클레어도 되게 시작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 이런 거였었죠. 그 여의주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저는 되게 오랫동안 받아봤는데 이 여의주라는 잡지는 그 쌍용 회사에서 내는 사회보입니다. 전 이제 좀 어렸을 때는 이런 사회보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회사들이 사회보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 내는 사회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데 쌍용이니까 여의주라고 이름을 지었나봐요. 당시에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걸 어디서 처음 봤냐면 군대에 있을 때 봤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가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이렇게 그 종교활동하러 나가면 그곳에 잡지가 몇 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여의주라는 잡지가 있어서 읽게 됐었는데 이 잡지가 그동안 제가 읽었던 잡지와 되게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일단은 내용은 좋은 생각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착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예요. 그 이렇게 사람이 되게 어려운 삶을 살면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도 독자층의 한 절반은 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좋은 그런 글을 많이 읽는데 여의주도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크기도 되게 작고 종이가 엄청 고급스러운 종이었어요. 되게 빳빳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스러운 종이었거든요. 그 고급스러운 종이에 한 따뜻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딱 쓰여 있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이렇게 볼 때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위안이 되는 그런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여의주라는 잡지를 봤던 생각으로 나도 좀 글을 쓰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하는 좀 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읽힐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준비를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나는 글 좀 써야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실 그때 써본 글은 일기 외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일기나 군대에서 편지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 글을 쓰려면 필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 등단을 한다거나 어디에서 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그런 어떤 분위기라는 게 딱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천성적으로 그런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해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등단하려고 소설을 쓰거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딱 쓰고 싶은 글들이 있는데 왜 이런 글들은 이렇게 책이나 잡지에서 볼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들을 이제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게 그러면 우리 한번 누군가 아마 지나가는 말로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잡지나 어떤 책에 기고를 해야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1999년도인데 99년도에 한 가을쯤에 한 8명 정도 같이 모여서 우리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상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도 만들어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역할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뭐 한 명은 너는 디자인을 해라. 그동안 디자인 뭐 이런 그림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한테는 너는 편집장을 해라. 네가 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한 신문에 칼럼을 오랫동안 썼는데 그때 섭외하신 기자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편집장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래요. 제가
2000년부터 편집장을 해서 근데 우리 잡지는 편집장의 개념이 되게 다른데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작부터 저는 편집장이었어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알아본 거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여의주였어요. 여의주라는 잡지, 아까 그 잡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여의주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의주의 모습, 이런 얘기 사실 옛날에 많이 안 하고 다녔는데, 왜냐면 여의주가 대단한 잡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여의주를 보고 만들었다는 게 사람들한테 너무 호소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좋았던, 그때 내 기억에 강하게 인상으로 남았던 여의주라는 잡지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디자인도 그렇게 하고, 쪽수도 그 정도로 하고, 종이질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첫 호예요. 첫 호인데 뭐 화면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잡지 이름 싱클레어는 제가 그때 그냥 제안한 건데, 그 데미안의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주인공인데, 그 전부터 저는 어렸을 때 그 데미안을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뭘 하면 거기에 꼭 싱클레어라는 이름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분식점을 했어도 싱클레어 분식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처음 내가 네이밍하는 게 이제 잡지여서 야 싱클레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어감도 좋고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크게 뭐 깊은 생각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안 보이지만 싱클레어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영문판 싱클레어. 사실 원래대로 하려면 동문판 싱클레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책이 영문판밖에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타이핑을 했는데 거기에 싱클레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희 홈페이지였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야 홈페이지가 왜 한 장밖에 없냐 이랬어요. 야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지금이면 다들 우와 이랬을 텐데 그때는 다 그냥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찌됐건 예, 몰라서 근데 그만큼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한 페이지를 해서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여전히 저도 이 잡지가 처음 저희한테 전달됐을 때의 느낌을 이제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각자 글을 모으고 그걸 편집해서 이제 인쇄소에 넘겨서 이제 한 권의 잡지가 딱 나왔죠. 잡지가 나왔는데 작업실에 이제 배달이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1000권을 찍었는데 그때는 뭐 1000권을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인쇄소 사장님에게 얘기해 보니까 기본이 1000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1000권을 찍은 거죠. 그래서 잡지가 딱 도착했는데 작업실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상자를 열면서 다들 딱 꺼내서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처음 한 얘기가 딱 잡지를 보면서 진짜 잡지 같아 이거였어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우리 책 나왔는데 야 진짜 잡지 같아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다들 되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진짜 잡지 같아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돌아보면 왜 그런 말을 했냐 생각해보면 한 6개월 정도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막 자료도 찾고 인쇄소도 가고 만들었던 사람도 만나고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잡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걸 내 손으로 해서 딱 집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면서도 우리는 잡지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만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사물로 딱 나왔을 때 그때 느꼈던 뭐 좋은 단어가 없는데요. 성취감일 수도 있고 어떤 신기함,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이렇게 지속했던 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꼭 그 시점 우리가 처음 이 잡지를 만들었을 때 진짜 잡지 같아 하는 느낌을 내 스스로 만나본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시작점이었던데 돌아보면 그 시작점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모든 정보가 갖춰진 그런 식의 완벽한 그런 시작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때 기억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막 이래서 이 젊은 사람이 왜 잡지를 만들려고 그러냐 막 이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쯔쯔쯔 하시면서 우리 잡지계에 되게 유명한 말이 원수가 있으면 잡지를 내게 부추겨라 라는 말이 있다고. 망한다고 100%. 완전히 쫄딱 망한다고. 그래서 참 그때는 속으로 처음 잡지 만드는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사장님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 잡지 우리가 만드는 잡지가 있는데 그거 잡지랑 되게 비슷하네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여의주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 되게 여의주를 인쇄하는 곳이었어요. 그 많은 출판사 중에 우리가 흘러가는 곳이 그런 거예요. 그곳이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재밌는 기억 같은 거.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지금은 거의 이제 60권의 책을 냈습니다. 여기 몇 권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때 내고 싶은 내용이나 내고 싶은 모양이나 내고 싶은 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게 반가워서 이게 저희가 2002년도에 낸 책이거든요. 2002년도에 낸 책인데 갑자기 디자인하는 친구가 이게 봉투종이에요. 봉투 크라프트지라고 우리 그 봉투에 쓰는 종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봉투로 한번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걸로 인쇄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종이 안에 돌가루가 있어서 저걸로 인쇄를 하면 인쇄기가 수명이 되게 짧아진대요. 그래서 인쇄소에서는 절대 안 해주는 건데 이 사장님이 저희랑 거래하시던 분이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누구도 크라프트지에 인쇄를 한다고 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거 한 3번 찍고 기계가 되게 망가졌던 독일제 10억도 넘는 기계였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그 이후로 어떤 출판사도 저걸로 할 수 없는데 저희는 3번 해봤다는 일이 해봤다는 그런 기억들도 있네요. 하여튼 첫 번째 그런 기억, 첫 번째 그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어떤 그 전부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해봤던 기억들이 초반에 되게 좀 흥겨운 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3권 내고 다 떠났어요. 3권 내니까 그전에는 첫 권 내고는 내니까 되게 좋다. 근데 2권, 3권을 낼 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너무 길어서 어찌됐건 주변에서 야 이거 되게 잘 될 수 있다며 저희를 부추기는 어른들이 여럿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3권째 내고 나서 많은 저희 8명 중에 다 떠나가고 저랑 디자이너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을 쭉 계속 하게 됐었죠. 그 이후부터는 여러 편집부들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쪽 그림이
저희 이제 초창기 편집부 몇 명 안 남은 편집부 들이었었는데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되게 이유가 너무 좀 허무하긴 한데 해보면서 느꼈던 건 이걸 안 할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야. 좋은 점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만둘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찾기가 저나 아니면 몇 명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이 잡지를 만들면서 좋은 점, 잡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되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잡지의 좋은 점은 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잡지가 있으면 다음 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어떤 걸 잡고 있으면 끝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류사에 보면 책 한 권밖에 못 쓰고 죽은 위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한 권을 계속 명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작업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잡지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다음 호 있다. 다음 호 있다. 그게 되게 실제로 되게 잡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 그래서 그때까지 한 걸 딱 마무리 짓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해서 다시 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글을 쓰고 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초창기에 이 잡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또 좋은 점은 이제 저희는 좀 초창기에 잡지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KTNG가 운영하는 상상마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독립잡지를 만드는 강좌를 꽤 오래 진행했어요. 마가진 갓세라는 강좌인데 이게 이름은 여기 강좌 열면서 담당자가 저 빨리 좀 강좌 제목을 정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저희 필자 중에 한 명이 독일에서 살다가 잠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마침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좌 이름 뭐로 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독일에서 살아서 마가진이래 이제 매거진 독일어로 마가진이라고 있고 갓세는 길이라는 뜻이래요. 거리 길. 그래서 뭐 잡지의 거리, 잡지가 가득한 거리 이런 느낌으로 마가진 갓세로 하자. 그래서 또 원래 이런 담당자들은 그런 이름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이름. 검색하기 좋으니까. 마가진 갓세라는 이름을 우연히 담게 됐는데 이 강좌를 이제 8주에서 10주 정도 잡지를 만드는 강좌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이 강좌가 다른 거랑 되게 달랐던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진짜 잡지 같아 만들어보는 경험 있잖아요. 그걸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8주 동안 꼭 아직 모자라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보는 거죠. 인쇄를 꼭 해보는 그게 16페이지건 96페이지건 뭐 200페이지건 꼭 내보는 그런 거를 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잡지 강좌를 오랫동안 한 4, 5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인연을 맺어서 계속 독립 출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 자리에서 탄생하고 만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싱클레어가
계속 잡지를 내온 거는 먼저 시작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훨씬 멋진 작업들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이 강좌가 진행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독립 출판물을 보면서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기도 할 텐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잡지를 그렇게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신 스스로한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이랑 씨의 표현대로 명예나 돈이나 재미나 2개 정도는 얻어야 되는 걸 텐데 일단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은 우리 20년째 적자라고 얘기해요. 약간 엄살 떠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저희는 이제 만들어서 판 걸 가지고 다음 호를 찍는 나름대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할 수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막 베스트셀러처럼 많이 팔려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게 독립잡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이 파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잠깐 소개하겠지만 저희같이 의미를 중요시하는 잡지도 있지만 훨씬 더 경제적인 비전을 중요시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독립잡지에서. 예. 그러긴 한데 제 스스로한테는 아까 얘기한 내가 되게 관심이 있고 내가 계속 지켜가고 싶은 어떤 것 그것에 반응해서 대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지난 20년간 공고하게 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되게 좋은 거잖아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이건 되게 내 스스로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진을 한 장 가져온 건 아까 사회자분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경주에 살거든요. 그 불국사 바로 아래 살아요. 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석가탑과 다보탑을 잠깐 산책하는 게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경주 시민은 불국사가 무료거든요. 네. 여러분은 가시면 6,000원을 내셔야 되는데 조계종 신자가 아니시면 네. 그만큼 가깝게 불국사 밑에 사는데 원래 불국사에서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저희는 한 4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저는 홍대 앞에 거의 평생 살았었는데 이제 불국사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 신촌서당이라는 공간을 열어서 지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글도 쓰고 음악도 하고 다른 것보다 마을의 아이들이나 이런 어른들, 성인들을 데리고 음악도 하고 뭐 책 모임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계속 잡지를 만들지 않았으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시골에서 산다고 할까요? 시골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서 산다죠. 시골보다는 지역에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은 게 뭐지? 다른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계속 살면서 좋다고 쌓여지는 게 뭐지? 할 때 그게 어떤 자연이랑 가깝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얼굴 맞닥뜨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국사 밑에 마을에서 이제 마을의 사람들과
그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애들도 같이 교육하고 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번 여름이죠. 예, 거의 이렇게 놀이스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애들이랑 놀아주시는 분이랑 했던 프로그램인데 어떤 거냐면 그 나무를 이렇게 계속 연결해가지고 나무 다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각자 만들어서 그걸 이어가지고 저희 앞에 있는 공원을 쫙 가로질러가는 그런 놀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그 놀랐던 것 중에 뭐냐면 생각보다 위험해요. 뭐냐면은 이게 나무다리에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이렇게 긁히고 다치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리랑 물론 이제 그분이 준비하신 건 꽤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그래서 막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걸 스스로 조립해서 각자 야 이거 단단하게 한 다음에 세워가지고 그거를 다 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떨어져서 다리가 긁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게 그냥 잘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 놀이 같은 건데 이거를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공원을 잔디밭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이 되게 안전하고 그런 삶을만 생각하고 사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위태위태하고 막 자기가 약간은 다칠 수도 있는 아까 초반에 얘기한 위태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속에서도 재미를 찾고 그런 거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에 그렇게 두려움을 크게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중음악상에서 이랑 씨가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느껴졌던 건 어떤 되게 위태로움 같은 거, 야, 저거 누가 이거 안 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태로움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펼쳐보는 걸 자기 메시지를 던져내는 거죠. 우리는 다 깔려서 너무 안전한 곳에, 너무 안전한 장소에만 다 만들어지면 내 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2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시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안전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는 내 걸 하겠다 이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걸 믿지 않고 아직 위태롭지만 거기에 내 거를 조금씩 던지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가프가 물론 되게 잘하고 있는 책방도 여러 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시작은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내가 좋아하는 공간 안에 쌓아놓고 사람들과 만나는 삶을 꿈꿨어. 나는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이거 할 게 아니라 내 지금 할 거야 하는 20, 30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되게 돈벌이가 잘 돼서 해 이게 아니라 요런 삶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대. 나는 믿음 같은 것 때문에도 그런 걸 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책도 내가 지금까지 쓴 것,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서 읽어보고 돈 주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라고 소문이 좀 난 거죠. 그거는 저는 우리 시대가 계속 아까 얘기한 그런 위태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방식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신촌서당이라는 공간이거든요. 처음에 서당 열었을 때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뭐 서예 좀 배울 수 있나? 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서당이라는 이름이 좋았던 거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옛날에 마을에 어떤 서당이 하나 있어서 아이들이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서 가서 배우고, 근데 그 배우는 게 뭐 한 번 체험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서당은 매일 가잖아요. 매일 가서 하루 종일 있잖아. 진짜 거기서 놀고 먹고 막 하면서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학원에서 잠깐 핵심만 이게 아니라 정말 낭비하면서 배우는 거지. 시간도 좀 낭비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공간이었더라. 지금 돌아보니까 서당이라는 공간이 뭔가를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과목만 좀 다르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나중에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하면서 노후에 좀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까 그 제 주변에 그런 뭐 시대적 분위기라든가 제 스스로도 지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일찍 서당을 열게 된 거죠. 제가 그 마가진가세 강좌할 때 그 듣는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책방을 내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강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로 강좌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좀 책을 만들다 보면 내가 더 책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직장을 다니니까 이게 힘들다. 그래서 1번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둬요.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작업실을 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길로, 위태로운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공간도 있는데 책방을 열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책방을 열면 여기서는 책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책방을 앞으로 여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요즘은 다른 책들을 많이 파는데 초기에 책방이 많이 생길 때는 독립출판물을 많이 팔았어요. 책방을 되게 열기 쉬운 이유가, 카페랑 책방 두 개를 봤을 때 책방을 되게 열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책은 그 공짜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작은 책방들은 다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그 팔리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날 공간을 딱 열었으면 3,000권에서 5,000권을 채우는 건 내 돈으로 안 채워도 돼요. 그냥 채워지는 거지. 왜냐면 특히 독립출판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할 곳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알아서 소포로 보내주세요. 샘플도 한 권 해서. 그렇게 채우니까 되게 열기가 쉬운 거죠. 보통은 생각하면 그런 걸 다 사야 되면 자본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나의 거래처가 500개, 700개가 되는 거예요. 독립출판만 하시는 분은 한 명 한 명이 거래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책을 한 권 냈으니까 궁금해, 내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나. 그래서 매달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돼요. 정산을 해줘야 된다고. 안 팔리면 영원 안 팔렸습니다. 팔리면 한 권 팔렸으니까 뭐 70%에서 4,900원을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거래처가 500개에서 700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은 이게 정산이 밀리고 이렇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 책을 가져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그런 상황이, 그래서 사실 되게 신뢰를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골방 책방은 그래서 다 그냥 사와요. 그냥 돈 주고 사와서, 그리고 이것도 되게 리스크가 많죠. 그래서 저도 계속 마가진가세 하면서 책방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요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그런 삶의 위태로움들을 넘겨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원래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를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독립출판이나 독립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저희 불국사 아래 마을에서 하는 일 중에 되게 재밌는, 제 스스로는 재밌는 일 중에 하나는 마을 분들이랑 같이 노래를 만드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제가 잡지를 싱클레어 편집장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아이덴티티가 편집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음악을 계속 했는데, 예, 노래를 만들고 이제 연주하고 하는 걸 오랫동안 했는데, 예, 그 일들에서 아직은 예, 큰 성과를 못 내서 예. 이제 그렇지만 마을 분들이랑 같이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해요. 뭐냐면 사실 노래라는 게, 저도 이제 평생 노래를 계속 만들어 왔지만 노래 가사를 쓰는 일은 되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글쓰기인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시를 한 편 쓰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소설을 한 편 써라 하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뭐 랩 가사를 한번 써라 그러면 좀 덜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작업은 노래 가사라는 게 어떤 화법을 가지고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노래는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구가 있잖아요. 어떤 글 중에 후렴이 있는 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후렴이 있다고요. 그리고 1절, 2절이 있고. 그래서 사실 노래는 보면 글치고는 양이 되게 적어요. 네. 왜냐하면 1절, 2절, 후렴 이 정도만 메시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같이 해보면 사실은 되게 자기 이야기나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사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런 강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번 꼭 한두 곡 정도는 너무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뭐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 스스로 이거 녹음해볼까 막 이런 생각하는 곡들이 꼭 한두 곡씩 나와서 이 강좌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의 아버지인데, 원래 대학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락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하고, 지금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라는 곳에 오랫동안 다니신 그런 회사원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강좌 포스터를 보고 노래를 만들어 오셨어요. 같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락 스피릿은 있는데 너무 오래 음악이랑 멀어져 있어서 그걸 주체를 하지 못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한 곡씩, 아까도 싱클레어처럼 뭔가 완성해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같이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며칠 고민하시더니 이 글을 가져오셨어요. 뭐 글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이따 노래를 부를 건데요. 고깃집에 간 이야기를 썼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자기 글이 아니에요. 글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도저히 안 써져서 아들 일기장,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일기장을 훔쳐본 거예요. 계속 훔쳐보다 보면 강좌를 몇 번 들으니까 이게 노래가 되겠다는 필은 온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엄마랑 고깃집에 갔는데 그 고깃집에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같이 해봤죠. 뭐를 후렴으로 하면 좋을까? 뭐를 1절로 하면 좋을까? 어떤 흐름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 노래를 한번 부르는 걸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게 한 1년 공연 안 했는데 이거 위태로운 느낌. 나랑 엄마랑 둘이 고깃집 갔다. 나는 그 집 고기 맛과 쌈장 맛이 궁금했다. 나랑 엄마랑 먼저 삼겹살 구웠다. 고기 덩어리 개수는 모두 7덩어리. 먼저 내 덩어리 올리고 다음엔 새 덩어리 쌈장 찍어 먹고 상추 쌈 싸 먹고 익어가는 우리 삼겹살. 고기 맛은 부드럽고 질기지 않았다. 쌈장 맛, 고기 맛 모두 맛있었다. 난 그중 첫 번째 게 제일 맛있었다. 그래서 난 그 집에 자주 가기로 했다. 먼저 내 덩어리 올리고 다음엔 새 덩어리 쌈장 찍어 먹고 상추 쌈 싸 먹고 익어가는 우리 갈비살. 사실 난 돼지보다 소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소고기는 비싸서 먹기 힘들다. 그럴 땐 할머니께 고기 먹고픈 티낸다. 그럼 할아버지가 소고기 사오신다. 먼저 내 덩어리 올리고 다음엔 새 덩어리 기름장 찍어 먹고 깻잎 쌈 싸 먹고 익어가는 한우 갈비살. 익어가는 우리 갈비살. 앵콜. 예, 뭐 이런 노래를 어디 가서 들어보기 힘들겠죠. 이런 노래를 뭐라 그럴까, 제정신이 박힌 가수라면 잘 만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노래가 처음에 얘기한 그런 독립 정신, 인디 정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든다. 예, 그런 되게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해서 불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집장님의 너무 재밌는 강연과 노래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혹시 강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노래가 한 곡뿐인가요? 내자
고장냈어요. 노래는 많습니다. 예. 또 기회가 되면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제가 너무 좀 뭐라고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사실 되게 궁금하실 법한 이야기들을 많이 못 해드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질문을 좀 몇 개 받고, 그리고 진짜 원하신다면 뭐 한 곡 정도 더 하겠습니다. 네. 잡지를 만드실 때 그 각자 글을 모아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글을 모으시는지, 아니면 이미 창작된 글을 그 편집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독립 작가들의 글을 받아주시는 건지. 예.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8명이 각자 한 꼭지씩 만들어 오면 그냥 잡지가 되겠다. 일단 그게 되게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각자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쓰고 싶은 게. 저는 지금도 그 손글씨로 뭐 리뷰를 쓰거나 소설 한 편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그려오고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 방식을 좀 고수해서 당신에게 한 페이지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좀 모토를 해서 사람들한테 기고를 받았죠. 우리 보면 어렸을 때 학급 문집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이제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보면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뭐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정해서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한 페이지가 주어지면 어떤 걸 채우겠습니까? 다만 그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쭉이라면 어떤 걸 채우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서 이제 그런 자기 페이지를 유지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내다 보니까 저희한테 처음 글을 내서 글 쓰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뭐 소설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꼭 그게 아니라 그래도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기자건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싱클레어의 내 글을 냈던 게 기회가 돼서 계속 글 쓰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쭉 모아보면 뭐 6, 7살짜리가 기고한 것부터 80세 넘으신 분이 기고한 것까지 사실은 쭉 다양한 글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글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그런 기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예, 현재도 그런 기고를 받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필자군이 있어요. 계속 한 번 기고한 분들한테는 기고를 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자군이 엄청 많아져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그 안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모자른 거죠. 예, 페이지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간간히, 새롭게 저희한테 기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저도 어릴 때부터 잡지를 너무 좋아하는, 지금도 한두 개씩 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독립 잡지가 있다는 걸 오늘 좀 알게 됐고, 근데 싱클레어 외에도 다른 이런 독립 잡지가 몇 가지 있는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지, 예를 주시거나 또는 아니면 앞으로 이런 그대로 독립 잡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마가진 가세라는 잡지 강좌를 하면 첫 시간에 만들고 싶은 독립 잡지를 이제 서로 나눠요. 즉흥적으로 20명 정도가 듣는 강좌인데, 그러면 정말 20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나온 것 중에서 제 머릿속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개간 요통이라던가, 되게 허리 통증이 오랫동안 앓던 분이신데 본인이 10년 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요통이 나은 이후에 요통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해 만든 잡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거 만드시려고 하다가 중간에 바꾸시려고 해서 야 만들어라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것은 세계 유일의 요통 잡지다. 그래서 사실 독립 잡지나 독립 출판물 중에 세계 유일의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 대부분 경우엔 그 상업적이지 않나. 근데 그 독립 출판물 파는 서점에 가보면 이거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 생각이 또 어느 면에서는 되게 비슷해서 어떤 거는 세계 최초지만 어떤 것들은 벌써 몇 개가 나와 있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구에도 유명한 독립출판물 거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 폴락이라던가 새로 생긴 데들도 많이 여기서 이제 강좌에서 소개되는데, 그런 데 가보시면 정말 종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쭉 훑어보시면 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타면 재밌겠네 해서 이렇게 몇 권씩 사실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독립 출판물 파는 서점에 꼭 한번 지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딱 눈에 띄는 것들을 업어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야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요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것이 사실은 되게 좋을 수도, 정말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잡지 강좌를 하면 첫날 20개 세상에 없던 희한한 별 희한한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3주, 4주 지나면 갑자기 다 GQ나 보그가 됩니다. 왜냐면 잡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잡지에는 그래도 인터뷰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되지 않아? 막 이러면 영화 리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종합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설득해서 원래대로 가라고 설득하거든요. 왜냐면 당신이 만드는 종합지는 GQ나 보그의 엄청난 자본과 노하우를 따라갈 수 없어서 만들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약간 좀 어리둥절한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자기가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새롭기도 하면서 공감이 가는 경우가 많죠. 기억나는 잡지 되게 많은데 사표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사표 쓰는 법. 지금은 이제 그런 류의 책이 많은데 당시에는 그게 되게, 그래서 사표라는 잡지. 그 다음에 구여친 북스라고 구여친의 마음을 담은 책이에요. 네. 네. 그런 건 정말 공감을 많이 일으켰거든 사람들한테. 월간 잉여도 그렇고 그런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맞아, 오늘 좀 시간이 있었으면 소개시켜드릴 둔촌주공 아파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굉장히 명작이 돼서 뭐 역사박물관에서 관련된 그 둔촌주공 아파트라는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둔촌주공 아파트가 둔촌 몇 동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따지면 뭐 수성 무슨 동 하면 그 동이 둔촌주공 아파트 하나가 그 동이에요. 엄청난 대단지인데 그게 재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살았던 추억을 책으로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4권까지 나왔는데 그분 아직도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10년차거든요. 그거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하나의 엄청난 하여튼 풀 스토리입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얘기를 듣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분이 중간에 한번 종합지로 가시다가 아니다, 같이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더 좋다 훨씬,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둔촌주공 아파트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도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폴락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는 서울의 이태원의 스토리지라는 책방이 있어요. 거기는 이 독립출판계의 약간 대기업인데 강남점을 냈어요, 최근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책도 있고, 거기가 컬렉션을 되게 잘 해놨어요. 인터넷 서점도 있거든요. 그곳에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미로만 이런 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그 덕후북스라는 고성배 씨라는 분이 만든 한국 요괴도감이라는 독립 출판물이 있는데 그 출판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몇 종은 사실 그 1만 부, 10,000부를 팔았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독립 출판물이 요즘에는 규모 면에서도 단순히 그냥 재미로 만드는 뭐 100부, 1000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작가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업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좀 아닌가 싶긴 하죠. 괜찮습니다. 그 잡지를 제가 싱글레어라는 잡지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20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던가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의미 깊었던 호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편집 일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화가 어떤 게 있다면 혹시 질문도 이렇게 괜찮다니까요. 궁금하시잖아요. 네. 질문은 궁금하면 하면 돼요. 네. 사실 뭐 있습니다. 보통은 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희가 잡지 중에 제가 편집한 호가 2호가 있어요. 저는 원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별로 재능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이게 어떤 데는 저희 디자이너가 한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인가 거기에 한국 무슨 디자인 되게 좀 나중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어요. 싱클레어르 디자인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름 주목받는 북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전에 가게 된 거예요. 몇 달을. 근데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미안하다 하면서 한 넉 달만 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그래도 잡지인데 쉬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뜯어 붙여가지고 복사를 해서 냈어요. 2호를. 그러니까는 아래 한글로 막 써가지고 조잡하게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 단골 복사 가게 가서 복사를 해서 재본을 해서 냈어요. 이렇게 해서 2권을 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2호가 너무 눈에 띄어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 뺐어. 그거를 전시를 뺐어요. 그걸 이제 항상 뺐거든요. 근데 글은 되게 마음에 드는 글이 많았는데 그런데 한번 잡지 수집가 중에 서상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 잡지를 많이 모으시는 분인데 그분 댁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분이 좋은 잡지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셔서 집에 이런 데 가면 비밀문이 있어요. 쓱 들어가면 벽인 줄 알았는데 쓱 들어가면 그 안에 귀중한 잡지들을 많이 고잡지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희 편집부 친구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일제시대부터 나왔던 그런 잡지들이 중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일본이 막고 아니면 군사정권이 막아서 손으로 등사해가지고 낸 호들이 중간중간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잡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다. 그래서 갑자기 그때 내가 편집했던 그 2개가 빛나 보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시 전시회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호가 좀 기억에 많이 남고 힘든 거는 많죠. 네. 아까 제가 위태로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저는 오늘도 되게 힘들어요. 네. 네, 하루하루 사는 게 조금 힘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특히 오늘 되게 힘든 날인데 며칠 되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돌아보면 되게
힘든 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사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찌됐건 20년 동안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냉정하게 야 이거 계속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했을 때 얘가 나한테 싱클레어가 나한테 주는 좋은 점이 여전히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가 싱클레어를 모르잖아요. 예.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 훨씬 적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건 2,000명이건 2만 명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걸 매개로 계속 만들어가고 내가 나답게 나를 지켜나가는데 계속 도움이 주는 것은 저한테 이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책을 만드는 게 되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자신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게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내 이유가 있어야지 그걸 계속해 나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독립출판이나 뭐 독립음악, 인디뮤직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서 꾸준히 계속 가시는 분들은 그 자기 이유를 찾아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 상 받고 하신 말씀 중에 그분이 또 영어를 되게 듣기 쉽게 하시잖아요. 예, 쓰시는 단어 중에 work라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걸 일로 해왔다는 일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음악을 하고 잡지를 만들고 하는 게 일이거든요. 이 일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되게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자기 이유인 것 같아요. 자기 이유를 계속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